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진행의 정재입니다. 다시 깨진 3,000불. 이번에는요 코로나19 변이 확산세 일부가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 국제금리가 안정화를 찾는 모습이었지만요. 유럽발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우려감이 시장에서 작용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 간의 갈등 지속 등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 또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이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나흘째 동반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39포인트 하락해서 2,996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코스닥은 장중에 반등에 성공해냈습니다. 전일 대비 7.51포인트 오른 95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선 반대로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지지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주로 담았고요. 특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며 눈에 띄었던 건 영상, 콘텐츠 관련주였습니다. SK텔레콤이요. 아마존 프라임과 함께 OTT 서비스 협력 논의 중이라는 소식과 디즈니 플러스의 하반기 국내 서비스 시작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오늘 펜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26%대로 급등했었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코퍼스 코리아, NEW, A스토리, 사마 네트워크스, J콘텐트리 등이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자이언트 스텝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을 넘어선 강한 이슈와 모멘텀을 찾아서 경쟁하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이제 3월 시장 5거래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히든카드 역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종목 모멘텀 발굴 전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계좌의 수익을 진행시켜줄 히든 종목 오늘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할게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종목 추리에 나서주세요.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히든스탁 전문가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는요. 차트가이 전문가 그리고 단타 승부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시장 보니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형님보다 아우가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이유 무엇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차트가이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에 나서 볼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은 오르고 저거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가 연출됐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이렇게 멀미가 날 정도의 큰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좀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오늘은 하락폭을 키운 다음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낙폭을 축소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는데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승폭을 반납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오히려 1%대의 하락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중 갈등과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악재를 미리부터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과도한 악재 선반영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오늘 나와줄 수 있었죠. 하지만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오늘도 코로나 우려감이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더욱더 키우기 시작했었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의 개장 이후 하락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지러운 장세가 연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잠재워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연기금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51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나가면서 그동안 국내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연기금의 연속적인 매도세는 한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좀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연기금이 당장 내일 모레인 26일에 국내 주식의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이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국내 증시는 하락 변동폭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어제의 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연기금이 오늘의 동지로 바뀌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마치 말 그대로 5월 동지의 모습이 시장 오늘 국내 증시에 연출됐었네요. 냉정히 보자면은 26일에 연기금이 논의를 통해서 갑자기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을 크게 키우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내다본다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5월에 국내 주식의 비중을 본격적으로 놀릴 수 있는 이런 큰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지금 26일에 있을 이 논의 바로 5월에 연기금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먼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26일에 그 이제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 변동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이 눈독 들이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 종목 힌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벤트도 역시 시장에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속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방법, 지표는요. 바로 단타승부사 전문가에게 얻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을 유심히 잘 살펴보신다면은 일단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겠지만 코스피가 그래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막 보이고 있었던 것보다는 약간 답답한 흐름, 횡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매도세를 보이면서 0.28% 하락세를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한 10거래일 만에 3,000포인트를 밑으로 3,000포인트 아래로 형성이 되면서 마감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된다면 미 증시에 대한 약세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재유행 그러면서 유럽 봉쇄 조치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중소형주가 대거 포함된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7% 상승하는 이 강한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럼으로써 제가 차트 흐름을 코스피부터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앞전에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 3천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한 이 3천선을 이탈을 하면서 2,996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앞전에 과거에 대한 흐름만 보더라도 3천선을 이탈을 했으면은 그 다음 날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던가 아니면은 2, 3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빠른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천선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거 뭐 이탈이 된다면 우려감이 당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3천선을 어느 정도 이탈을 했으면 다시 되돌려오는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던 뭐 하나의 선이 더 있죠. 그래서 3,100선을 지난주에도 좀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3,100선을 어느 정도 딛고 올라가야지 우리가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3,000선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은 이 3,000선을 이탈을 하면은 웬만한 하루 이틀 안에는 다시 되돌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3,100선을 딛고 올라가야지 3,200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한 시세가 나오려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100선을 딛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100선 어느 정도 뭐 밑으로 더 내려오면서 2월 한 말서부터는 3,100선을 딛고 올라간 적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세에 대한 시장이 맞고요. 3,100선을 어느 정도 딛고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오늘 좀 눈여겨봤었던 뭐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야기해드리면은 제가 자동차,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5일이죠. 독일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교체 발표를 한 이후로 굉장히 우리 배터리 3사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죠. 그러면서 폭스바겐은 자사 전기차에 적용할 이제 배터리 모델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LG화학을 비롯해서 SK 이노베이션,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우리가 선호하는 이 배터리 3사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한 모습에 뒤더 오늘 같은 경우엔 이 세 종목군들이 다 양봉을 띠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며칠 정도는 관망을 하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갖고 계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오늘 양봉이 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 모습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하루 이틀은 좀 더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양봉을 들었다고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겠고 양봉을 그리면서 아직 차트에 대한 흐름이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었던 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코스닥 상장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바로 따상을 기록을 했거든요. 따상이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시초가, 시초가를 공모가 2배 형성한 뒤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메타버스, 우리가 요즘 핫하게 굴었었던 메타버스였잖아요. 이 메타버스의 핵심인 실감형 콘텐츠를 잘 구현해내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각광받았었고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한 강한 시세로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메타버스라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향후에 많이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네이버와 SM 같은 이 굵직한 기업과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옴으로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으면서 주가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종목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S트래픽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저는 이 종목을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게 진짜 간만에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남북경협주로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면서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이 S트래픽이라는 종목은 전기차 충전과 그리고 자율주행 관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은 이 SK가 전기차 시장에 사업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이 S트래픽이라는 이 회사를 인수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강했었던 테마도 있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던 종목군들도 오늘 움직임이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 또한 여러분들 여유롭게 사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겠고 제 방송을 보셨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뭐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경우보다는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기간을 여유롭게 준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수하시고 급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린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취를 해서 여유 있게 큰 급등을 수익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오늘 저희와 함께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역시나 적용되는 룰이 있어서요. 고지해 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히든스탁의 파이널 매치 시작합니다.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2021년 상반기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이번엔 어떻게 진행될까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주중에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 될 수 있겠죠.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수익률을 향해 뛰어가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자, 오늘은요, 필명만 들어도 이 매매 테크닉이 느껴지는 두 분입니다. 차트가이 그리고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새로운 히든 카드 잠시 후에 추리해 볼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이 시간 차트가이 전문가가 제시한 히든 종목의 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3부 토건의 매수 범위는요, 3,400원에서 3,6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4,200원, 손절 가격은 3,180원 제시해 주셨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격 체크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차트가이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보니까요, 이 보유 중인 종목들의 가운데에서 남성의 오늘장에 좀 상승 변동성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고 싶어요. 남성 어떤 이야기가 있죠? 사실 뭐 말씀드리자면 한번 죽다 살아난 그런 종목이라고도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에 하락 변동성이 커진 장세와 그리고 또 남성이 속하지 않은 그런 재보궐선거 관련 정치 테마주들에게 수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에 쏠렸던 이제 수급이 빠져나갔고, 이 때문에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아마존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강력한 테마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남성의 급등세를 만든 이제 주요 이유는 바로 이제 정치적인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거 관련 테마에서 수급이 빠져나감으로써 조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좀 남성의 차트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남성의 차트 같은 경우 보면은 전날에 다른 테마의 수급을 뺏기면서 자칫하면 이 구름대를 이탈해가지고 오히려 하락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 뻔한 그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여기 구름대 하단 부분에서 주가를 잘 지지받았고, 오늘 이제 남성의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라 남성도 똑같이 이렇게 반등세를 보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흐름이 이어진 남성인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자면은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을 딛고 이렇게 구름대 상단 돌파를 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패턴이 나와주는 와중에 이 지지선이라 볼 수 있는 볼린저 밴드 중단이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볼린저 밴드 구름대 속을 뚫고 오히려 구름대 상향 돌파를 하는 이제 그런 추세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남성의 패턴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을 지지 삼아가지고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볼린저 밴드 우상향과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금세 구름대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구름대 상단 돌파하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아마존 관련주라는 강한 테마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또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정치 관련 테마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볼린저 밴드 상단 이전처럼 이렇게 한 번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남성에 대해서 두 가지 모멘텀 우리가 챙겨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3부 토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의 흐름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3부 토건. 네, 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나온 종목인데요. 어찌 보면은 저는 이 3부 토건이 남성이랑 조금 비슷한 종목으로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아마존이라는 이제 단단한 테마를 통해서 나름대로 먼저 안정성을 갖췄고 그 이후에 대선 관련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강한 한방을 갖춘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남성과 같이 3부 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 회복에 기대되는 건설업 관련주를 통해서 이미 안정성을 단단하게 갖춰놨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까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성처럼 견고한 테마를 갖추면서도 강한 한방을 갖춘 그런 테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정치 테마로 좀 엮인다는 거는 양날의 검을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경우는 변동성이 높은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의 영향을 다른 테마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그런 영향을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건설업 및 3부 토건이 정치 관련 테마를 엮이는 거는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부 토건의 기대감이 점점 더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3부 토건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이 건설업의 업황 회복과 정치 관련 테마가 합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단기간에 500%에 달하는 엄청난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그 이후에 정치 관련 테마가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순간 500%가 넘는 급등에 대한 기술적 조정까지 합쳐지면서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그렸는데요. 하락 추세를 그리더라도 딱 눈에 띄는 그런 지지선이 있었죠. 이 3,400원 부근을 정확히 이제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3,400원 부근에서 주가가 계속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이 주가 지지 계속 이어진다면 이전에 나왔던 패턴 3,400원을 지지 삼아서 계속 주가 횡보하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큰 상승 추세에 나와주고 있는 패턴 그대로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부 토건 건축업 테마로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3,4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그 이후에 정치 관련 강한 한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1부작, 2부작, 3부작 이렇게 3부 토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3,400원대 지지 잘 뽑고 1부작, 2부작, 3부작까지 좋은 흐름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종목 흐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에는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 어떤 건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지난 금요일부터 우상향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이너스 3%가량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좀 더 빠지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어느 정도 위로 올려주면서 마이너스 1%대 하락 마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금요일 이 저점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딛고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월, 화, 수 오늘은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직 큰 거래량이나 뭐 이런 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량만 조금만 더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등의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유하고 계시고요. 마이너스가 한 7%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하게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은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수익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급등 나오시는 걸 한번 눈여겨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큰 시세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에는요. 대성 엘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힘이 있게 보여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주가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제가 알려드렸었던 때가 뭐 15일 월요일에 알려드리고 아마 편입을 하셨으면 그 다음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알려드렸을 때 보게 된다면 아직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고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좀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롭게 산다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뭐 구간은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잘 사셨으면은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하는 모습도 좀 보였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요런 1,350원이지만 이런 구간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계가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으니까 한번 내일도 한번 반등하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한 1,500원 선 보시고 여러분들 매도하는 전략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성엘텍 단기적으로 1,500원 선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챙길 준비도 잘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화네트워크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이쪽에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삼화네트워크스 역시 급등했습니다.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알려드리고 다음날 급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살 수 있게끔 저는 음봉이 나왔다가 반등하는 거를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제가 알려드리고 여유롭게 여러분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오고 오늘 굉장히 베스트 있게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장중한 때 10%가량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전일자 여유롭게 사셨으면 오늘 충분하게 뭐 5에서 8% 정도는 여유롭게 여러분들 매도할 수 있는 전략도 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OTT 관련 종목군들, 이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저는 아직 시세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은 한번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5,600원 앞에 있었던 이 월요일 시세 또한 저는 충분하게 깨고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유하시고요. 저는 한 5,600원 구간은 무난하게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 요 점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화네트워크스 전고점인 5,600원 구간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새로운 히든 카드를 찾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가 3번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추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트가이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리에 나서 볼게요. 먼저 1번 힌트부터 화면으로 나갑니다. 네, 앞서서 이러한 이야기도 해주셨죠. 연기금의 포트 재조정, 이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제가 앞서서 이렇게 연기금이 좀 눈독 들이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연기금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소위 말하는 따따상에 대한 좀 기대감을 크게 안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증시의 좀 하락장과 그리고 조금의 거품 논란이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바로 따상을 기록한 다음 날부터 연이어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좀 안겨준 그런 종목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유독 연기금만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상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연이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9년 만에 매출을 무려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었었고 이러한 단기적인 성공 사례를 통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뜨거워지면서 뭐 SK, LG, 롯데와 같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이렇게 참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기금이 대한민국 공모주 역사상 처음으로 6개월 의무보유 확약, 그것도 바이오 종목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이 종목은 한번 매수를 해도 6개월 동안은 안 팔아도 돼. 이 정도로 이제 장기적인
이런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연기금이 창사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6개월 의무보호 활약에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연기금은 이 다른 대기업들처럼 똑같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말고도 좀 실질적으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갖춘 신생 바이오 회사들이 최근에도 큰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는 차트적으로도 좀 확인할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박셀바이오를 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본다면은 임상 2상 단계에 불과하지만은 불과 단기간 만에 시가 대비 무려 2,100%가 넘는 이제 그러한 진짜 말 그대로 초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말고도 치매 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380%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종목도 박셀바이오랑 피플바이오에 이어가지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다음에 큰 급등세를 이루어준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기대감 지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감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꽃길 걷는다고 하니까 이 종목 전략 잘 찾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예, 바이오의 꽃,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힌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찾아봐야 되죠? 되게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는 많죠. 근데 일단은 먼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요. 바이오의 꽃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신약 개발이지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엄청 세잖아요. 그쵸. 예전에 뭐 젠백스 같은 경우는 뭐 치매 관련 이제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도 이렇게 크게 튄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 이제 바이오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바이오의 꽃은 바이오시밀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일단은 말이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은 쉽게 말해가지고 신약 개발이 아닌 특허 기간이 끝나가는 이 유망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시밀러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블루칩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긍정적인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밀고 있는 정책 바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활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오바마 케어의 부활을 위해서는 약에 대한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가격을 낮추려면은 아무래도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확대가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지금 기대감을 모으는 바이오시밀러인데 미국발 호재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바이오 산업의 시장 전망치가 상향까지 하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을 말해보자면은 단연코 셀트리온을 좀 꼽을 수 있겠죠. 이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겠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바이오 회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존슨앤드존슨의 주력 아이템 중 하나였던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기반으로 무려 시가총액이 40조가 넘는 그런 이제 글로벌 빅파마, 그러니까 글로벌 대제약 회사로 거듭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나 유망한 사업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온 이 종목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셀트리온이다. 이러한 이제 별명이 붙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신규 상장을 하면서 제2의 셀트리온이라고 별명이 붙는 그런 신규 바이오 상장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오늘의 제 종목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쪽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시니까 셀트리온 제약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종목 추리에 도움 받아보도록 하죠.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도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이제 아예
힌트를 듣고 못 맞출 수 있게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이오의 꽃이다. 바이오의 꽃인데 바이오 시밀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추지?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찾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종목군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단연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 종목을 당연히 봐야죠. 근데 아까 제가 유망하게 계속 들었었던 이야기는 신규 상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을 마냥 여러분들께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닐 가능성이 많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황으로서는 다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있는데 이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또 이 종목도 CMO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차트상 흐름은 뭐 한번 뭐 3월 10일 날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3거래일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녹십자라는 종목이 있죠. 예, 녹십자 또한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은 어느 정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종목을 많이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초점을 제가 다시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녹색창에 쳐봤냐면요. 뭐라고 쳐봤냐면 잘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이 없고 다 예전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종목이 나오냐면요. 녹색창에. 네, 녹색창에 치면 어떤 종목이 나오냐면 바로 한 종목이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에 신규 상장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능한 종목일 것도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보신다면은 굉장히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굉장히 지금 횡보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영향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보신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뭐 상황이 있겠지만 힌트 3번을 제대로 듣는다면은 종목을 여러분께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핑계가 아니죠. 너무 어렵게 갖고 오셔가지고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가지고 저도 약간 모르겠네요. 일단은 예. 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런 네, 느낌이 바이오 있지 로직스도 않을까? 있잖아요. 어떤? 삼성 바이오 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로직스? 네. 어떤 게 좀 더 강해 보이세요? 로직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바이오 로직스? 로직스 볼까요? 로직스 차트 흐름도 괜찮네요. 네. 프레스티지 어느 정도 바이오 바이오 파마. 로직스. 이 바이오 둘 중에 로직스. 어떤 게 강해 보이세요? 로직스를 본다면은 저는 로직스 고르고 싶은데 일단은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저는 파마를 봤는데 파마가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로직스를 봤는데 로직스가 일단은 신규 상장이 3월달에 하고 반등의 여지가 있고 오늘 음봉은 떨어졌지만 추세가 아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직스도 가능할 것 같네요. 두 개 그러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느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시겠어요? 로직스가 차트 흐름은 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온다면 로직스가 아닐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에 한 네. 표를 두시겠다라고 네네.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은 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힌트 남아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다 표를 두시겠습니까? 세 번째 힌트 확인해 보시죠. 예, 신규 상장한 명품 바이오 회사다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신상 명품 같은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명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 있죠. 뭐 럭셔리, 뭐 익스펜시브, 또 프레스티지 이런 이제 단어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 중 하나가 이 종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렇게 CMO 사업, 그러니까 위탁 생산 사업을 하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감안하신다면은 충분히 제 종목 맞추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 속에서도 아주 센스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정답이 보이셨나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창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차트가이님,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주니럽럽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차트가이님, 바이오다인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차트가이 바이오 시밀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가자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오 이뮨텍
팬이라고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추리 이어가 주세요. 차트 가이 전문가의 힌트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게는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시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종목에 대한 추리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1번 힌트 보니까 K 콘텐츠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전략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K 콘텐츠라고 제가 이 앞전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사마네트웍스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 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흐름만 보게 된다면 영상 콘텐츠 쪽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올해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및 그리고 OTT죠. 시리즈물 제작에 대한 콘텐츠 영향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성장세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드라마, 기획, 제작, 영향력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난해 1월이에요. 지난해 1월에 JTBC에서 방영되었었던 이태원 클라스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방영에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드라마 사업, OTT 사업에서도 큰 곽강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와 그리고 얘기해 드렸었던 뭐 애플 TV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영향력으로 본다면은 지금에 있는 주가보다는 더 많이 올라야 된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은 성장을 해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시고요. 요즘 같은 시장 여러분들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수급이 매우 약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려드렸었던 뭐 OTT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앞쪽에서 얘기해드렸었던 사마네트웍스도 오늘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직 여러분들 늦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살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힌트 2번 들으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알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봐야겠습니다. 힌트 2번에 정답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예, 두 번째 힌트 보니까요. 쿠팡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쿠팡 관련주로도 급등했다. 네, 맞습니다. 쿠팡 관련되어 있는 걸로 2월 달에 한번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이죠. 예, 본다면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죠.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쿠팡이 OTT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죠. 쿠팡 플레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인기작 콘텐츠를 공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천만 영화, 도둑들, 도둑들을 비롯해서 내부자들, 뭐 관상 이런 종목군, 이런 영화들을 흥행작들을 대거 쿠팡 플레이에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제가 몇 종목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신다면은 단연 여러분들 쿠팡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종목이 있겠죠. KTH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빼놓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KTH라는 거는 지난 시즌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종목이고 여러분들 급등 나오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기간 드렸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한 번 더 뭐 전일자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한번 두각을 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KT와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OTT 관련 종목에서는 곽강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한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지난 어제 이 전일자에 보게 된다면 굉장히 급등했었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력했었던 힘이 아직 남아있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고 이것처럼 여러분들 쿠팡 플레이 어떻게 보면은 쿠팡 관련주로서 한번 급등했었던 종목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차트가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볼까요? 차트가이 전문가님, K 콘텐츠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있고요. 쿠팡,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서 관련주로도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진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저는 제가 힌트가 어려웠었는데 너무 쉬우니까 이게 밸런스가 조금 안 맞네요. 힌트는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진짜 보여주시는 힌트는 이런 것 거다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네. 다 알잖아요. 그 영화 시작하면 처음에 뚜두두두둑 이렇게 나오는 그게 모르시나요? 뭐예요? 제가 음치라 가지고 잘 이렇게 음을 표현을 못 하는데 네. 처음에 상자에서 뭔가 빵 나오는 게 있거든요. 빵 나오면서 바로 세 글자 따다닥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종목이지 않을까. 뭐 따다닥.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말해주세요. 쇼박스. 쇼박스. 네, 그쵸. 많이 쇼박스. 봤잖아요, 저희.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NEW 생각했는데. NEW. 근데 한 번 들고 나온 종목은 또 그래요? 네. 그러면 차트가이 전문가님의 네. 추리는 바로 쇼박스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힌트 남아있으니까요. 마저 확인해 볼게요. 보시죠. 네, 강력한 세 번째 힌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쇼바스? 예, 그렇죠. 여러분들 쇼 봤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죠. 예, 오늘 사마네트웍스가 올라가는 쇼를 봤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 OTT 영상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시작했으면 시작했지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잘 흐름, 오늘 강했었던 흐름을 한 종목 알려드릴 텐데 NEW라는 종목이 있죠. NEW. 예, 그래서 NEW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15%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13%로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오늘 마감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종목이고 OTT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계속 급등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제 종목 알려드리는 종목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쇼박스라고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쇼박스입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알로이스에 대한 추리도 있네요. 자, 종목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힌트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가이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만나보시죠. 네, 정답은요.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갈렸는데 이 종목이 정답이네요. 가격 전략 바로 챙겨주시죠. 네, 그냥 바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매수가는 여기 첫날에 종가 부근 14,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면 좋은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주력 사업 아이템인 허스앱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유럽 허가 이슈도 남아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 보여주면 전 고점 부근이 19,000원대까지 충분히 주가 상승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13,000원 구간까지 잡으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가격 전략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오늘 역시 사마네트웍스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급등쇼 바스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사마네트웍스가 오늘 굉장히 강력했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OTT 영상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건지, 이 OTT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요. 왜 꼭 OTT 관련 이 영상 콘텐츠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밤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 오시면은 꼭 다시 여러분들 재짚어드릴 거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강조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왜 꼭
꼭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단타승부사 그리고 차트가이 전문가와 함께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